3월 18일 오전 4시 30분.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서초동 법원 앞.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제2차 공판의 여명이 밝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금요일부터 벌어진 2박 3일의 치열한 방청권 전쟁의 주인공들은 지난밤 한기를 피해 뿔뿔이 흩어졌고 법원 진입로를 가득 메운 차량에는 선잠을 자는 사람들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새벽 5시, 방청권 전쟁에 못지않은 각 언론사의 생중계 준비가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점호에 참여하기 위한 사람들이 분주한 발길이 법원 정문 앞으로 이어졌습니다. 몇 시쯤 교대를 하려나? 진짜 들어갈 사람들이나? 아니 근데 들랑 모르겠어요. 응? 들랑 모르겠어요. 아, 바꾸는 거? 예. 아니 근데 다른 분들은 그분들이 직접 나와서 할 수 없으니까 좀 다른 분한테 맡기는 건가 봐요. 안 되면 저희 들어가 보는 거죠. 10시죠? 몇 시인데? 한 장이라도 팔아야지. 아니 들어가서 뭐해? 그럼 뭐 재판 개정을 5시간 남짓 남겨놓은 가운데 사람들은 제2차 공판의 방청객 구성과 방청권 가격을 점치고 있었습니다. 20장? 그렇게 많아? 보다. 아니 지난번에 뭐 운 좋은 사람 100만 원에 팔았다고 그러던데. 그래요? 아니 누가 그러다. 가끔가다 이제 한두 사람 때문에 50만 원이나 80만 원 정도 100만 원. 아무리 저기도 조사하세요. 100만 원은 뭐 방송국 기자들이 뻥튀기 한 거지. 6시, 마지막 점호가 시작됐습니다. 32번. 32번. 여기 계세요. 2번. 1번부터 80번까지 한 사람도 빠짐없는 완벽한 출석률이었습니다. 이 중 대부분은 아르바이트 학생들. 장당 가격은 1차 공판보다 10만 원가량이 올라 50만 원 선이었습니다. 표를 부탁받은 사람들은 대부분 2~3명이 한 조. 그러나 취재진은 그 가운데서 앞번호인 1번에서 20번대의 번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단체 행동을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나 있었잖아. 네? 나 있었을 때 아니야. 그 전에 평가할 때. 7시가 가까워오자 용돈을 벌기 위해 개인적인 부탁을 받고 왔다는 사람들에게 등산복 차림이 2사람이 접근해 왔습니다. 그쪽 가족, 피고 가족 쪽에서 오신 거예요? 아니요. 그럼요. 여기 8시 이후를 좀 보고. 네. 그것도 쓸 게 있어갖고. 잠시 후 낯익은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한두 명씩 줄을 선 사람들이 바뀌었습니다. 이틀 전 찾아왔던 전두환 전 대통령의 친척 전 씨 얼굴도 보였습니다. 그와 함께 현재 재판에 계류 중인 피고인의 친인척들, 측근 인사들도 속속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대신 줄을 선 사람으로부터 번호표를 받아 넣는 모습도 목격됐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1번부터 10번대까지는 친인척, 측근 인사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러나 방청권 배부가 1시간 정도 남은 시각 10번대 이후는 아직도 대리로 줄을 선 운동화와 캐주얼 차림의 사람들이 줄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7시 30분경) 취재팀이 기다리던 시사 만화가 박재동 씨가 도착했습니다. 저기 뒤에서 지금 뒤에 지금 박재동 씨의 입장 순서는 26번째. 우리는 촬영 및 녹화가 금지된 재판 정안이 생생한 취재를 위해 박재동 씨에게 재판 정안의 취재와 스케치를 부탁했습니다. 여기 계세요. 방청권 배부 30분을 남겨놓은 8시경
피고인 전 씨와 평소 친분이 두터운 사람들과 군 관계 인사들이 서초동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서로 눈이 마주치면 반갑게 인사를 하는 모습도 자주 눈에 띄었습니다. 육공화국대 육군참모총장을 지낸 김진영 씨. 그는 12.12 당시 수경사 33 경비대장으로 장태환 사령관의 지휘계통을 이탈, 경복궁 모임에 참석한 하나회의 핵심이었습니다. 1차 공판에 이어 그들이 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일반 방청객에게 할당된 80석의 좌석 중 약 30석가량이 전 씨 관련 인사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전 씨 관련 인사들이 이번 공판에 특히 많이 참석한 것은 2차 공판에서 전두환 씨에 대한 집중 심리가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결국 방청권 배부 시간이 가까워지자 방한복과 운동화로 2박 3일을 밤샘했던 일반인의 모습은 어느새 양복과 구두 차림의 사람들로 거의 변해 있었습니다.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뭐 이원호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 저 지금 잠깐 완전 주최 측이야. 8시 반 마침내 방청권 배부가 시작됐습니다. 방청권 실명화 실수로 인해 이번 공판부터 모든 일반 방청객들은 자신의 신분과 이름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러나 방청권 실명제로 법원 측이 의도했던 바의 효과를 거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번 재판은 현대사의 흐름 자체를 바꾼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엄중히 단죄 내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12.12와 5.18 이 두 사건의 주도자들은 1996년 3월 18일 어제를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이들이 일반인의 신분으로 자신이 관련된 재판에 참석한다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과거의 역사만큼이나 굴곡이 많은 재판정의 안팎. 시사 만화가 박재동 씨도 생생한 증언을 위해 바로 그 역사의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평범한 시민으로 이 역사적인 재판정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을 찾은 사람들은 극히 드물어 보였습니다. 2박 3일 쓰셨어요? 계속 혼자 쓰셨어요? 아유 고생 많으셨겠네. 아니 잠은 어떻게 자셨어요? 잠 어떻게 자셨어요? 78의 김창호 할아버지. 그는 방청권을 얻기 위해 지난 3일 동안 비와 추위 속에서도 법원 앞을 지켰습니다. 줄을 갖다 놓아주니까 바꿨을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라고 여기 나눠주겠죠. 네? 누구랑 교대하면서 쓰셨을 거 아니에요? 계속 쓰셨어요? 아이고 오랫동안 고생하시니까 어때요? 너무 고생스럽지 않아요? 너무 고생스럽죠 들어가는데? 고생했었죠. 아니 이렇게 고생하시고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가요? 그리고 단지 재판이 보고 싶어 왔다며 법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김 할아버지는 2박 3일을 기다려 재판정으로 들어간 일반인 3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72번 아닙니까? 네, 72번. 그러면은 지금 8장, 9장이 남는다는 소리 아니에요? 표가 8장가량 남는 것을 발견한 취재진의 지적에 법원 관계자는 예비표라고 둘러댔습니다. 그러나 곧 번복하고 정문에 있던 사람들에게 8장의 방청권을 나눠줬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제2차 공판에서도 전과 마찬가지로 이 역사의 현장을 직접 목격할 수 있었던 일반 방청객은 단지 80명뿐이었습니다.